50대 이후 병원비가 무섭다고들 합니다. 병원에 한번 가면 검사, 약, 재방문까지 수십만 원이 훌쩍 넘고 나이 들수록 약 봉지는 커지고 진료 간격은 더 촘촘해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걷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이 병원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걷기는 돈도 장비도 특별한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걷기 하나로 혈압, 혈당, 관절통, 우울증까지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 이미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걷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걷기만 하고 정작 효과 없는 방식으로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비 줄이는 걷기 습관의 핵심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실천하는 분과 모른 채 걷기만 하는 분은 6개월 뒤 병원비에서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첫째, 속도가 느린 걷기는 효과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만 보 걷기를 목표로 합니다. 목표 설정은 좋지만 얼마나 많이 걷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 걷기를 운동으로 삼으려면 속도와 리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천천히 걷기만 해서는 건강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효과 있는 걷기는 빠르게, 리듬 있게 일정 시간 이상 걷는 것을 말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 즉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걷기를 실천하면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혈압이 내려가며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걷기 습관이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빨리 걷거나 경사진 곳에서 장시간 걷게 되면 무릎이나 고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절 상태를 먼저 고려하고 평지에서 자기 기준의 빠른 걸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걷는 것은 단지 운동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치매 예방, 스트레스 해소, 기분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빠른 걸음은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도와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고 엔도르핀이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을 활성화시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빠르게 걷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다 보면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들으며 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걷는다고 해서 무조건 무릎에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속도감 있는 걷기는 다리 근육을 강화해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단 운동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필수이며 무리한 속도는 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속도를 올린 걷기는 병원비를 줄이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많이 걷기보다 잘 걷기를 실천하세요. 그 시작은 바로 속도입니다. 둘째, 아침보다 오후에 걷는 게 더 좋습니다. 걷기 좋은 시간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침을 떠올립니다. 조용하고 공기가 맑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 전문가들은 오후 걷기를 더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의학적이고 생리적인 원리에 근거합니다. 1. 아침은 심장에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잠에서 막 깬 아침 시간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움직이면 심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협심증,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침 운동이 되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공기가 꼭 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 정체 현상으로 인해 새벽과 아침 시간은 도심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심폐 기능이 약한 중장년층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후엔 공기 흐름이 활발해져 오염물질이 흩어집니다. 3. 오후는 우리 몸이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 체온이 가장 높아지고 근육과 관절이 가장 유연해지는 시기가 오후입니다. 이 시기에 걷기를 하면 부상 위험이 줄고 운동 효과는 더 높아집니다. 몸이 깨어난 이후여서 호흡과 혈액순환도 안정돼 있습니다. 4. 점심 식사 후 걷기는 혈당 폭발을 막아줍니다. 식후 30분 이내에 걷는 것은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도 강력히 권장되는 습관입니다.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혈당과 인슐린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5. 오후 운동은 숙면을 도와줍니다. 적당한 피로감은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수면의 질은 면역력, 체중 조절,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면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오후 걷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는 날에는 오후 2시에서 5시는 피해야 합니다. 이럴 땐 저녁 해가 진 이후나 이른 오전으로 옮기면 됩니다. 다만 무조건 아침이 좋다는 고정관념은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걷는 시간만 바꿔도 건강 효과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걷기 습관, 지금 오후로 옮겨보세요. 그게 병원 갈 일 줄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발이 안 맞으면 걷기가 독이 됩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발입니다. 잘못된 신발은 걷기를 운동이 아닌 무릎과 발목을 망치는 일로 바꿔버립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발의 구조가 점점 변합니다. 발바닥의 지방 패드가 얇아지고 아치가 무너지며 무지의 반증이나 족저근막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쿠션 없는 단화나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계속 걷게 되면 통증은 물론이고 관절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발이 발에 맞지 않으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발의 작은 틀어짐이 발목, 무릎, 골반, 허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걷기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무릎이 붓거나 고관절이 아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신발의 뒤축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뒤축이 닳아있거나 무너져 있으면 보행 시 체중이 한쪽으로 쏠려 전신 불균형을 유발합니다. 이는 척추까지 부담을 줘서 디스크 악화나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제대로 하려면 신발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좋은 걷기용 신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쿠션감이 충분할 것. 2. 발볼이 자신의 발에 맞을 것. 3. 뒤축이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을 것. 4. 무게가 가볍고 유연할 것. 특히 바닥이 너무 단단한 신발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신은 운동화는 바닥이 닳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교체도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전문 매장에서 조각 분석을 받은 뒤 본인에게 맞는 신발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투자하는 것이 수년간의 병원비를 줄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리고 깔창도 체크하세요. 촉저근막염이 있거나 평발, 요조 가치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인 분들은 맞춤형 깔창이 걸을 때 충격을 분산시켜 통증을 줄여줍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신발이 안 맞으면 걷기는 독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신발 하나만 있어도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노년 운동이 됩니다. 넷째, 목적 없는 걷기는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걷기는 단순합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장비도 필요 없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기 쉽고 그로 인해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합니다.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의미가 없다, 귀찮다, 재미가 없다. 결국 걷기를 습관으로 만드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걷기를 지속하려면
단순한 반복을 넘어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갖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걷는 루틴을 만들면 걷기는 일상이 됩니다. 아침 8시 공원, 저녁 6시 동네 산책길처럼 일정한 패턴이 있으면 의식하지 않아도 걷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아침에 일어나 양치하는 것처럼 습관의 자동화를 돕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기록과 피드백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만보기,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해 하루 걸음수나 걷는 시간을 기록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숫자로 확인하면 뿌듯함이 생기고 조금씩 목표를 늘려가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록은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콘텐츠와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걷는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팟캐스트, 오디오북을 함께 들으면 걷는 시간이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운동 시간이라기보단 나만의 시간이 되는 셈이죠. 정적인 독서나 뉴스 소비를 걷기 시간에 병행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거나 동네 걷기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혼자 걸을 때보다 시간이 빠르게 가고 대화하면서 걷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누군가와 약속이 있다면 빠질 수 없어서 꾸준히 하게 되는 효과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총 10km 걷기, 오늘은 30분 동안 걷기 등 달성 가능한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목표가 있으면 동기가 생기고 달성했을 때의 만족감이 다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걷기를 오래 지속하는 핵심은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걷기는 금방 피곤한 일상이 되고 중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면 걷기는 몸뿐 아니라 삶까지 건강하게 바꿔주는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걷기 재미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안에 당신 삶의 리듬을 심어보세요. 다섯째, 병원비 줄이려면 걷기를 기록하세요. 사람들은 운동을 하다가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걷기는 눈에 띄는 근육이 생기지도 않고 하루 이틀 한다고 몸무게가 확 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약해지고 괜히 걷나 싶은 생각이 들며 어느 순간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걷기라는 습관은 꾸준함이 생명이고 꾸준함은 보이는 진전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몸의 변화는 느려도 기록은 즉시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4,000보 걸었고 어제보다 500보 더 걸었다면 그 자체로 성취감이 생깁니다. 이런 작은 데이터들이 모이면 나는 해내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고 그 자신감이 행동을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기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건강 앱, 스마트워치, 만보기 등 다양한 기기가 이미 걸음수나 걷기 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해 줍니다. 걷기 일지를 수첩에 직접 쓰는 것도 좋습니다. 5월 5일 32분 걷기. 기분 상쾌함. 단 한 줄만 적어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기록은 나중에 의사에게 보여주는 건강 히스토리가 되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피로가 잦아졌는지, 걷는 시간이 줄어든 시점이 언제인지가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진단과 상담이 훨씬 정밀해집니다. 이처럼 걷기 기록은 건강관리뿐 아니라 실제 병원 진료에서의 정확도도 높여줍니다. 또한 기록은 나의 패턴을 객관화해 줍니다. 내가 많이 걷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루 3,000보밖에 안 되는구나. 월요일은 항상 안 걷는구나처럼 자신의 삶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말보다 정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SNS에 올리거나 친구와 기록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지속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 커뮤니티 앱을 활용하면 걷기 인증을 하고 보상 포인트를 받는 경우도 있어 게임처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기록하는 걷기는 결과를 남기고 결과는 습관을 지켜줍니다. 기록이 쌓이면 걷기는 기분 따라 하는 일이 아니라 기록을 채워가는 일상이 됩니다. 병원비를 줄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걷기부터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록도 함께 하세요. 병원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의 삶에서 병원에 들락날락한다는 건 곧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진료 대기하고 약봉지 들고 나오고 통증 때문에 계획을 미루고 활동을 자제하게 되는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효율적인 노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복잡한 건강관리의 시작이 걷기 하나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걷기만 잘해도 몸은 반응합니다. 혈관이 열리고 혈당이 안정되고 관절이 유연해지며 마음까지 밝아집니다. 하지만 그냥 많이 걷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잘 걷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천천히 걷지 말고 자신의 리듬에 맞춰 빠르게 걷기. 아침보다 오후 심장이 안정된 시간대에 걷기. 발에 맞는 좋은 신발을 신고 걸음의 질을 높이기. 지루하지 않게 나만의 걷기 목적과 즐거움을 만들기. 그리고 반드시 기록해서 변화의 흔적을 쌓아가기.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단순히 운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사람, 건강 수명을 늘리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노후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걷기로 바꾸십시오. 걷기 하나로 병원 대신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